안녕하세요, 친구들. 환영합니다. 여기서 여러분을 위해 흥미로운 콘텐츠, 유용한 정보, 그리고 좋은 분위기를 준비했어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댓글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큰 힘이 됩니다. 이전에 진우가 마지막 게이트 몬스터를 쓰러뜨리자 알림이 나타납니다. 적을 처치하셨습니다. 진우는 생명 없는 시체 앞에 서서 그 메시지에 대해 생각합니다. 진우가 그를 향해 달려오며 그의 힘을 칭찬하고 보스를 처치한 것을 축하합니다. 하지만 진우는 곧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던전 보스를 처치했다는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그는 레이드가 끝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거인의 시체를 바라보며 그는 검은 연기가 없는 것을 알아차리고 이는 그림자를 추출할 수 없다는 뜻임을 의미합니다. 갑자기 진우는 불길한 기운을 감지합니다. 그는 즉시 진우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신호를 보냅니다. 쓰러진 거인을 바라보던 진우는 베루가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목격합니다. 그는 거인의 엄청난 마력에 대해 곱씹으며 죽은 후에도 그 힘이 여전히 베루의 존재감에 필적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가 다음 행동을 고민하던 중 게이트가 갑자기 강렬한 빛을 내뿜기 시작합니다. 진우는 강력한 마력 폭풍이 일고 있음을 감지하고 재빨리 진우의 상태를 확인하려 돌아봅니다. 그는 이그리트가 진우를 폭풍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진우는 뭔가 이상한 점을 눈치챕니다. 게이트가 거인의 마력을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의 얼굴을 만져보고 상처가 난 것을 확인합니다. 그는 마력만으로 배웠다고 이런 일은 처음인데 라고 생각합니다. 진우는 진우에게 기다리라고 말한 뒤 조사를 위해 던전에 들어갈 준비를 합니다. 진우는 게이트를 뛰어넘어 거대한 복도에 도착합니다. 그는 그렇지, 거인들이 움직이려면 이 정도 공간은 필요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나아가던 중 베루가 그의 곁에 나타나 무언가 들리지 않았냐고 묻습니다. 진우는 그렇다고 대답하며 그것이 사악한 웃음소리였다고 말합니다. 갑자기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정말 재미있군. 이 비열한 지배자들아, 누가 나를 만나러 왔는지 직접 보아라 라고 말합니다. 넓은 방 한가운데에서 진우는 사슬에 묶인 거대한 거인을 봅니다. 그 생명체는 진우를 바라보며 풀어달라고 애원합니다. 나는 지배자들의 계획을 알고 있다. 다른 군주들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생명체는 잠시 멈추더니 무언가를 깨달은 듯 너는 내가 아는 그가 아니구나 라고 말합니다. 진우는 이것이 지배자들의 짓이냐고 묻습니다. 거인은 그래, 그들은 나를 발판 삼아 본격적인 전쟁의 기반을 마련하려 하고 있다 라고 대답합니다. 진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능이 있는 마수들과 대화를 시도해 본 적이 있지만 그들 중 누구도 자신들이 어디서 왔는지 말해준 적이 없었다. 그는 거인에게 지배자들에 대해 무엇을 알고 있지라고 물었습니다. 거인은 그들은 군주들의 오랜 적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들은 진우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군주들의 적? 그럼 그들도 내 적이라는 뜻인가? 그는 다시 묻습니다. 그들이 너를 이렇게 사슬로 묶었다면 그 말은? 거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나 역시 군주다 라고 답합니다. 군주는 진우에게 지배자들과 군주들 모두 그를 노리고 있으며 지금의 그는 어느 쪽과도 맞설 힘이 없다고 경고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는 영향력이 필요할 것입니다. 진우가 설명을 요구하자 군주는 자신을 풀어주면 앞으로 다가올 전투에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우는 의심스럽다는 듯이 네가 괴물의 말을 내가 믿을 거라 생각하나 라고 말합니다. 군주는 내가 믿게 해주지라고 답하며 악마의 언어로 주문을 외우기 시작합니다. 알림이 나타납니다. 거인의 왕이자 시작의 군주 리제가 진실의 맹세 스킬을 사용했습니다. 진우가 이를 수락하자 또 다른 알림이 이어집니다. 계약이 상호 합의로 해지되지 않는 한 양측은 서로에게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리제는 다시 한번 자신을 풀어달라고 요청하며 진우의 적들에 맞서 도와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진우는 좋아, 난 널 완전히 믿어라고 말하려 하지만 스킬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 없습니다. 리제가 말합니다. 이것이 진실의 맹세의 힘이다. 이제 너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 진우는 왜 리제는 다른 몬스터들과 달리 이렇게 또렷하게 말할 수 있는지 묻습니다. 리제가 누구를 말하는 거냐고 묻자 진우는 게이트에서 나오는 몬스터들이라고 설명합니다. 리제는 그가 혼돈의 거주자들을 말하는 것임을 깨닫습니다. 리제는 그 생명체들이 지배자들에게 오랫동안 붙잡혀 감금된 끝에 정신이 침식된 낙오자들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들은 지능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리제는 자신은 다르다고 주장합니다. 나는 왕이다. 그들과 달리 나는 제정신을 유지하고 있다. 해방되기를 기다리며 수많은 세월을 견뎠고 그러다 너를 만났다. 진우는 은색 갑옷을 입은 날개 달린 존재들이 지배자의 군대 소속인지 묻습니다. 리제는 그렇다고 확인합니다. 진우는 왜 지배자들이 인간을 공격하기 위해 몬스터를 보내는지 다시 묻습니다. 리제는 대답합니다. 말했잖아. 그들은 전쟁을 준비하고 있어. 너희 세계를 군주들과 싸우기 위한 전장으로 만들고 싶어해. 진우는 묻습니다. 몬스터를 보내는 게 어떻게 그걸 이룰 수 있지? 리제는 설명합니다. 그들은 너희 세계의 마력을 조금씩 주입해서 전장으로 적합하게 바꾸고 있는 거야. 이 말에 진우는 마침내 모든 것이 맞아떨어짐을 깨닫습니다. 게이트에서 나타난 몬스터들이 재앙이었다면
그들이 가져온 마력은 축복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민간인과 헌터들은 마석과 보석이 최고의 에너지원이라고 믿었지만 이것들은 전쟁을 위한 밑바탕을 다지는 것에 불과했습니다. 리제는 마력을 가진 이들의 피를 사용하는 것이 마력이 부족한 세계에 마력을 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설명합니다. 지배자들은 그들이 사로잡은 포로들을 이용했고 이제 마력은 지구에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 마력은 지구를 강화시켜 다가올 전쟁에 엄청난 충격을 견딜 수 있게 만들 것입니다. 진우가 리제가 말하는 전쟁이 무엇인지 묻자 리제가 대답합니다. 그건 바로 지배자들과 군주들 간의 재대결입니다. 진우가 살고 있는 세계는 곧 그가 예상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지옥이 될 것입니다. 리제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경고합니다. 양측 중 어느 한쪽이라도 접촉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지배자든 군주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사실 지배자들은 이미 움직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진우가 묻습니다. 왜 자꾸 그들이 저를 노리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거죠? 리제는 대답합니다. 정말 모르는군요. 당신이 가진 힘은 진정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진우가 그 힘을 물려받았다는 사실은 그 힘의 원래 주인이 지배자들을 배신했다는 뜻이고 그로 인해 진우는 군주들과 지배자들 모두에게 적으로 간주되는 겁니다. 하지만 리제는 진우와 함께 싸울 것을 맹세합니다. 진우가 대답합니다. 정말 도와주고 싶으시다면 그냥 그림자 군단원이 되는 게 더 쉬울 텐데요. 그 순간 리제는 진우 뒤에서 그림자 군주의 형상을 엿봅니다. 잠시 동안 그는 진정한 군주의 존재를 느끼고 무언가를 깨닫습니다. 리제는 진우에게 지배자들과 군주들은 영적인 형태에 묶여 있다고 말합니다. 그들은 죽으면 그림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자 리제가 묻습니다. 이 정도면 저를 도와줄 마음이 생기셨나요? 진우는 무기를 뽑아 천천히 다가갑니다. 상황은 이해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듭니다. 진우는 자신이 중요한 무언가를 놓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합니다. 진우는 리제를 풀어주기 시작하며 묻습니다. 네가 내 곁에 남겠다고 했지? 리제는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당신이 저를 도와주면 저도 당신을 도울 겁니다. 이것은 군주들 사이에 공정하고 절대적인 거래입니다. 하지만 진우는 여전히 경계하며 묻습니다. 너는 인간 편이냐? 리제는 침묵을 지킵니다. 진우는 다시 묻습니다. 왜 대답하지 않는 거지? 진실의 맹세 때문이야. 그때 진우는 무언가를 눈치챕니다. 리제의 목 뒤에 마법의 수정이 밝혀 있습니다. 진우는 깨닫습니다. 저 돌이 존재하는 한 너도 다른 몬스터들처럼 지배자의 명령을 듣고 있을 거야. 인간을 죽이라는 명령을. 리제가 달려들지만 진우는 피하며 말합니다. 거래는 끝이야. 진우는 리제의 가슴을 찔러버립니다. 너는 너무 위험해서 살려둘 수 없어.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상처 입은 리제는 진우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틀렸어. 진짜 재앙은 너야. 리제가 다시 공격을 시도하지만 진우가 더 빠릅니다. 리제가 반격을 가하지만 그것조차도 시작의 군주를 죽이기에는 부족합니다. 남은 힘을 다해 리제는 진우에게 경고합니다. 지구의 사람들과 혼돈의 주민들 사이의 전투가 점점 더 잦아질수록 이 세계는 더욱 치열한 전쟁터가 될 것이다. 네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이 전쟁의 업보의 불타제가 되길 기도한다. 진우는 마지막 일격으로 그를 끝장냅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시스템 알림이 나타납니다. 당신은 9원초 군주 중 한 명인 리제를 처치하였습니다. 또한 막대한 경험치를 획득했으며 처리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덧붙입니다. 진우는 땅에 떨어진 금속 조각을 집어들며 중얼거립니다. 그림자 군병을 얻지 못한 건 아쉽지만 이걸 기념품으로 가져가야지. 던전을 나서자 또 다른 알림이 뜹니다. 레벨 122에 도달하셨습니다. 장면이 미국으로 전환되고 헬리콥터가 착륙합니다. 데이비드 브레넌 국장과 셀러시가 헬기에서 내리자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그들을 맞이합니다. 크리스토퍼는 놀란 듯이 말합니다. 오늘 방문객이 올 줄은 몰랐는데요. 브레넌 국장은 당신과 꼭 논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라고 답합니다. 브레넌 국장은 사적인 대화를 요청하고 크리스토퍼는 비서에게 손님들이 떠날 때까지 아무도 자신의 방 근처에 오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합니다. 자리에 앉은 후 크리스토퍼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동쪽에 나타난 S급 게이트 공략에는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입니다. 셀러시는 침착하게 그 일 때문에 온 게 아닙니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녀는 당신은 미래에 살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라고 경고합니다. 당황하고 분노한 크리스토퍼는 당신이 나를 위해 해준 일은 잊지 않았지만 우리가 이런 농담을 할 만큼 가까운 사이는 아니잖소. 도대체 누구에 대해 말하는 거요? 라고 응수합니다. 셀러시는 당신에 관한 꿈을 꿨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녀는 꿈에서 당신이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있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크리스토퍼는 회의적인 태도로 그녀의 말을 끊으려 합니다. 이런 헛소리를 하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까? 꿈 때문에? 그는 덧붙여 말합니다. 각성하기 전 당신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알아요. 당신의 능력이 한때 사이킥이었다는 데서 비롯됐다는 소문도 있던데요. 그는 진지한 표정으로 나는 국가급 헌터야. 나를 죽일 수 있는 사람은 없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조금 진정하며 당신 말을 믿는다고 치죠. 그럼 내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합니까? 라고 묻습니다. 셀러 씨는 대답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의 이름은 성진우입니다. 아마 당신을 지켜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일 거예요. 장면은 일본으로 전환되고 진우는 S급 던전에서 나오며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그 왕을 죽여야만 했어. 그게 옳은 선택이었지. 진우는 적이 가했던 엄청난 압박을 떠올리며 말합니다. 그는 이상한 사슬에 의해 힘이 봉인된 상태에서도 숨이 막힐 정도의 만화를 뿜어냈어. 그가 행동하기 전에 그의 진짜 의도를 알아챈 게 다행이야. 시간이 흘러 일본의 모든 거인들이 소탕되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에 빠르게 퍼집니다. 소셜미디어에서는 새로운 국가급 헌터의 등장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가 불붙기 시작합니다. 제주도 레이드 때와는 달리 이번에는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이 소식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바다를 건너 살아남은 마지막 거인은 중국의 국가급 헌터 루즈강에 의해 쓰러졌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일본 헌터 협회장 마츠모토 시게오가 자수하여 자신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의 진짜 동기는 여전히 불분명하지만 일부 사람들은 그가 제주도 레이드와 한국 헌터들을 배신한 과거의 행동에 대해 책임을 지려했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S급 게이트를 막 클리어한 미국 헌터들이 정부가 주최하는 호화로운 축하 파티에 참석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스캐빈저 길드의 멤버들이 모여 대화를 나누며 정부가 이번 파티에 아낌없이 돈을 썼다며 칭찬합니다. 미국 최강의 헌터이자 국가급 헌터인 토마스 안드레가 그들 무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는 웃으며 멤버들에게 우리 내기 있지 않았지라고 상기시키고 장난스럽게 세 번째 멤버에게 다가가 넌 뭘 걸었더라 라고 묻습니다. 그 남자는 긴장한 듯 저는 아무것도 안 걸었어요 라고 대답합니다. 토마스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넌 멋진 넥타이를 하고 있네 라고 놀리듯 말합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보조인 노라를 바라보며 자신이 어떻게 보이냐고 묻습니다. 로라는 무표정하게 그 넥타이 비싸 보이긴 하는데 하와이안 셔츠랑은 전혀 안 어울려요 라고 대답합니다. 재미있어 하며 그는 넥타이를 벗고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 라며 동의합니다. 로라는 곧 있을 국제 길드 회의에 참가하는 길드 명단에 대한 보고를 그에게 전달합니다. 그녀는 한국의 아진 길드도 참석한다고 알립니다. 토마스는 흥미롭게 한쪽 눈썹을 치켜뜹니다. 그건 헌터 성진우가 새로 만든 길드예요 라고 로라가 말하자 그의 관심이 즉시 집중됩니다. 그는 그럼 그가 미국에 오겠군 이라고 묻습니다. 일본으로 돌아가 진우는 도시의 모든 던전 브레이크를 정리한 후 자신이 그림자 군단으로 만든 거인들 앞에 섰습니다. 그는 하나가 바다를 건너 도망친 건 아쉽지만 이걸로 우리 전력이 더 강해졌어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뒤에 서 있던 모두는 그의 힘에 감탄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을 본 진우는 처음 그의 능력을 본 사람들이 놀라는 건 당연하다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진우는 호시노 헌터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누군가가 전화를 걸어 자신을 찾고 있다고 전해주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전화를 받은 진우는 상대방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전화의 주인공은 유진호였고 그는 진우에게 한국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진우는 무슨 일 있어? 라고 물었습니다. 진우는 잘은 모르겠지만 돌아오라는 연락을 받았어. 집안에 일이 생긴 것 같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진우는 떠나면서 어머니 목소리가 이렇게 떨리는 건 처음이야 라고 생각하며 무슨 일이 생긴 건지 걱정했습니다. 한국 공항에 도착하자 그는 아버지의 비서에게 맞이받았고 비서는 차가 준비되어 있다고 전했습니다. 비서는 이어서 이럴 때일수록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합니다. 가는 길에 모든 걸 설명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진우는 아버지가 의식을 잃은 채 영원한 잠에 빠져 누워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진우가 방에 들어가려 하자 비서는 그를 막으며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마력을 제대로 제어하지 못하는 헌터가 있으면 아버지의 상태가 더 악화될 수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는 진우에게 노트 한 권을 건네주며 이건 아버지께서 쓰러지시기 전까지 작업하시던 겁니다. 혹시 깨어나셔서 찾으실까봐 제가 보관하고 있었는데 이제는 네가 더 필요할 것 같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진우가 노트북을 들여다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과 진우에 관한 신문 기사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모습을 본 진우는 역시 피는 못 속인다고 하더니 좋아하는 기사는 꼭 스크랩해두는 습관이 여전하시네 라고 말했습니다.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당신과 형제의 대회, 전시회, 연주회까지 심지어 최근의 활동까지 모두 모아두셨어요. 회장님이 당신을 사랑하지 않으셨던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랑만큼이나 기대도 크셨던 거죠. 그 후 비서는 이제 저택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자리를 뜨려 할 때 진우는 뭔가를 느끼고 뒤를 돌아봤지만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비서가 무슨 일 있냐고 묻자 진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대답한 뒤 자리를 떴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 은신 능력을 사용해 모습을 감추고 있던 진우가 진우의 아버지 앞에 나타났습니다. 괜히 감정이 북받치네. 진우는 조용히 말하며 치유 포션 병을 열었습니다. 한편 병원 밖에서는
진호의 여동생 유진이가 막 아버지를 만나러 도착한 참이었습니다. 그녀가 걷고 있을 때 진호가 그녀 곁을 지나가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아버지를 만나러 계속 걸어갔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아버지가 깨어나 그녀를 바라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이 북받쳐 그녀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들이 도착해 그녀의 아버지가 영원한 잠이라고 불렸던 상태에서 기적적으로 깨어났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기록된 적이 없다고 그들은 말했습니다. 언론이 이 일에 대해 뭐라고 할지 상상도 안 가네요. 그들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병원 밖에서 진호는 조금 이르지만 생일 축하해 진호야 라고 말하는 모습이 보입니다. 잠시 걷던 그는 일본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자 교환 스킬을 확인해 보니 쿨타임이 아직 1시간 54분이나 남아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2시간 동안 무엇을 할지 고민하던 중 헌터 차예인에 대한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습니다. 그는 곧바로 그 생각을 떨쳐내고 대신 던전을 찾아 공략할까 고민했습니다. 한편 미국에서는 국가급 헌터 중 한 명인 크리스토퍼 리드가 자신의 방에서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는 무언가를 감지하고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복도를 걸으면서 그는 모든 것이 기이할 정도로 조용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는 와인잔을 집어들고 바닥에 던졌습니다. 잔이 산산이 부서졌지만 아무 소리도 나지 않자 그는 뭔가 비정상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놀란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잔이 깨졌는데 소리가 안 나. 그리고는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지? 라고 물었습니다. 그는 레이디 셀러의 경고와 마이클 코너가 준 명함, 그리고 그 명함에 적혀있던 고건희 회장의 연락처를 떠올렸습니다. 마이클은 그에게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지면 꼭 연락하라고 했었습니다. 크리스토퍼는 혹시 마이클이 이 상황을 예견했던 것은 아닌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앞을 바라보던 그는 갑자기 자신 앞에 서 있는 수수께끼의 남자와 그 뒤에 숨어있는 여러 인물들을 보았습니다. 그는 당신은 누구지라고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의미심장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인간들을 계속 받아들이면 아무것도 지켜낼 수 없을 것이다. 그리고 크리스토퍼를 찬란한 빛의 조각이라고 불렀습니다. 침입자들이 괴물의 언어로 말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은 크리스토퍼는 그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따져 물었습니다. 그 남자는 위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나는 너에게 말하는 게 아니다. 너와 연결된 위의 존재에게 말하고 있다. 분노한 크리스토퍼는 자신을 우습게 보는 거냐고 따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발동하기 시작하며 변신했고 적어도 너희 중 한 명은 내 손에 죽게 될 거다라고 말했습니다. 적들은 그의 변신을 보고 그것이 영체화임을 알아차렸고 평범한 인간이 그런 능력을 쓸 수 있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완전히 변신한 크리스토퍼는 적들에게 돌진하며 치열한 전투를 시작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진우가 공항으로 향하는 차에 타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인파가 그를 배웅하기 위해 모였고 거인들로부터 나라를 구해준 것에 대해 감사해하고 있었습니다. 진호는 자신을 구해준 헌터를 보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을 실감했습니다. 정확히 집계된 것은 아니지만 그를 기리기 위해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였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후 비행기가 이륙했고 시선은 기내로 옮겨졌습니다. 진호는 조용히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비행기에서 아는 얼굴이 옆자리에 앉을 확률이 얼마나 될까? 순전히 우연일까? 놀랍게도 그의 옆자리에 앉은 사람은 다름 아닌 에이전트 아담 화이트였습니다. 진호는 정말 이게 우연이라고 믿어야 하냐고 물었습니다. 아담 화이트는 진우가 그렇게 생각해준다면 좋겠지만 그럴 리 없다는 걸 알 거라고 답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한 번밖에 만난 적 없지만 아직도 저를 기억해 주시는군요. 다시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진우는 그림자 속에서 베루가 자신에게 말을 거는 것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이름은 아담입니다. 이번에는 이름을 틀리면 안 됩니다. 진우는 협상이 중단된 거 아니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정식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렇게 찾아뵌 건 무례하다는 걸 알지만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진호는 미국이 S급 게이트를 막지 못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이미 상황이 해결되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호에게 소방관들이 불길을 진압하려 애쓰는 집이 불타는 영상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이건 평범한 화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뭘 해도 진압이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진호는 이 영상이 뭐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끝까지 영상을 보라고 진호에게 재촉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불을 일으킨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드라고 설명했습니다. 그가 만든 불길을 진압하기 위해 총 1,800명의 소방관과 14명의 최상급 헌터들이 동원되었습니다. 진호는 그렇게 큰 화재가 있었다면 전투가 있었던 거겠네요. 크리스토퍼가 패배한 겁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희도 믿기 힘들지만 그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사진 한 장을 꺼내며 이 사람이 헌터국에서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는 인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갑자기 아담이 공중으로 들어올려졌고 진우는 분노에 찬 채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진우는 이게 농담이라도 된다고 생각합니까? 분명히 말하지만 당신은 제 발로 이곳을 나가지 못할 겁니다. 라고 위협했습니다. 아담은 진우를 공격하려던 요원들을 제지하며 분명히 말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던전에서 나왔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진우는 설명을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아담은 말했습니다. 그의 마력은 몬스터와 동일합니다. 그는 신문 중에 우리 S급 헌터를 공격했습니다. 몇 달 전 헌터국에서 폭발 사건이 있었던 거 기억하십니까? 전 세계적으로 뉴스에 나왔던 그 사건 말입니다. 진우는 이것이 자신의 아버지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냐고 물었고 아담을 놓아주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아담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는 우리 헌터들을 쓰러뜨리고 그 후로 잠적했습니다. 헌터국이 비밀리에 그를 추적하려 했지만 마치 증발해버린 것처럼 아무런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당신의 심정은 이해하지만 그는 용의자로 지목될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진우는 왜 이 사진을 저에게 보여주는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아담은 국제 길드 회의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전 세계 유명 길드의 대표들이 모이는 뉴번 회의에서 미국 헌터국은 그의 수배 전단을 배포할 예정입니다. 이는 더 이상 조사가 비밀리에 진행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번 일로 인해 우리는 국가급 헌터를 잃었습니다. 협회는 범인을 찾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입니다. 우리는 당신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기에 현상금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기 전에 미리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는 덧붙였습니다. 초대받은 행사에서 아버지의 얼굴이 화면에 나오는 것을 보셨다면 충격을 받으셨을 겁니다. 진우는 깊은 생각에 잠겨 이 충격적인 사실을 받아들이기 위해 애쓰고 있었습니다. 10년 동안 실종되었던 그의 아버지가 어떻게든 몬스터가 되어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그를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헌터 중 한 명이 아담 화이트에게 다가와 그의 상태를 물었습니다. 아직 진우의 힘을 목격한 충격이 가시지 않은 아담은 자신은 괜찮다고 헌터에게 안심시켰습니다. 아담은 진우를 지켜보며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염력은 많은 상위 마법 헌터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지만 그들의 능력은 대개 단순히 물체를 움직이는 데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우가 보여준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것이었고 보통 국가급 헌터들만이 할 수 있는 수준이었습니다. 아담은 진우가 의심할 여지 없이 6번째 국가급 헌터임을 확신하게 되었고 이 사실을 즉시 부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번 에피소드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